안녕하세요. 여행하듯 즐겁게 글을 쓰는 여행자 정태일입니다. 내 책 쓰기라는 먼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책 쓰기의 시작은 테마입니다. 뭘 이야기할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살펴보는 거죠. 근사한 것만 찾고 멀리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일수록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친숙한 것, 거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누가 대신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주제를 정하시면 저건 여기에 쓰면 되겠다. 이건 이렇게 써볼까?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듭니다. 그러면 책 쓰기가 시작된 겁니다. 주제를 정하셨으면 소재를 가능한 많이 모아야 합니다. 신문기사, 뉴스, 페이스북, 혹은 내 주변의 에피소드, 통계 자료, 심지어는 찌라시나 술자리 잡담 이런 것들까지 싹싹 모아서 한 방향으로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주제에 맞으면 남기고 아니면 아까워도 버리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룹별로 나누고 그룹마다 이름을 붙여보시면 윤곽이 잡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건 취업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대신에 기획서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걸 출판사에 보내고 기다리죠. 제 경험에 기획서가 괜찮으면 보통 2주 안에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연락을 안 주기도 하고요. 혹시 아직 내 기획서를 검토하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건 거절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출판사는 많습니다. 내용을 보완해서 더 적합한 출판사에 보내시는 겁니다. 처음엔 이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계약이 되면 인쇄라든지 발행일, 마케팅 이런 걸 주르륵 적은 계약을 합니다. 이후 정해진 날짜까지 원고를 쓰고 더 이상 수정하지 않는 원고, 최종본 원고를 출판사에 보냅니다. 디자이너가 편집을 하면 교정지라는 걸 보내주는데 이걸 보면서 오타를 고치고 최종 점검을 합니다. 인쇄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3주 안에 책이 나오고 서점에 들어갑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출판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출판 계획서입니다. 이게 없으면 시작이 아예 안 됩니다. 출판 계획서에는 이 책이 왜 출판되어야 하는지 최대한 매력적으로 모든 걸 다 담으셔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예비 작가와 편집자가 보이지 않는 싸움을 펼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물론 영화 대부의 명대사처럼 절대 거절 못할 제안을 하셔야죠. 출판 계획서에는 보통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첫째, 가짜 제목이란 뜻이죠.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쓰셔야 됩니다. 트렌디한 제목이면 더 좋습니다. 둘째, 분야. 이게 소설인지 자기계발서인지 여행서인지 쓰시는 겁니다. 셋째, 출판 의도. 이게 왜 좋은 책인지 출판 편집자를 설득하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적습니다. 넷째, 가목차. 가짜 목차란 뜻이죠. 정말로 눈앞에 책이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전체 구성과의 조화 그리고 원고 비율까지 다 따져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저자 프로필. 이 글을 쓰는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유명인이라면 좀 더 쉽게 책이 나오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목차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가목차는 가짜 목차,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라는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자, 프롤로그는 A4 용지 10포인트 기준으로 하면 2장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일종의 작가의 말이죠. 책을 쓰기까지 에피소드, 책의 활용법 등을 가볍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본문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본문. 이건 책의 알맹이입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해요. 보통 3개에서 5개 파트로 구성되고 10개 내의 소챕터를 성격별로 분류해 놓으면 그게 바로 본문이 됩니다. 몇 번 고치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에필로그. 유용하지만 문맥상 책에 아직 담지 못한 내용, 감사의 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참고도서나 문헌이 있다면 밝혀두기도 하고요. 이 가목차만 잘 쓰면 책이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자, 출판 계획서를 다시 살펴볼게요.
출판기획서는 이 외에도 예상 독자, 경쟁 도서 분석, 시납시스, 예상 발간일, 마케팅 전략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시납시스는 영화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0장 내외로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적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 도서 분석입니다. 이게 잘 되면 편집자를 한 방에 설득할 수 있어요. 비슷한 책, 잘 나가는 책들의 장단점을 다 모아서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시장 조사를 했다. 그리고 내 책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겁니다. 저의 세 번째 책, 홍보인의 사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비슷한 책으로는 이 팀장의 언론 홍보 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현직 홍보인 기자들을 인터뷰해서 풍부한 실무 사례를 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백화점식 정보 전달이 좀 아쉽더라고요. 필요한 내용만 찾아보기는 좋은데 가독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읽기가 어렵죠. 다음으로는 마케터의 일이란 책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글쓴이가 배달의 민족 마케터인데 재기발랄하고 뭔가 글의 문체가 스타일리시합니다. 마케터라면 누구나 공감할 농담부터 아주 진지한 이야기까지 소소하게 다 잘 담겨 있습니다. 또 다소 아쉬운 점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았다기보다 자기만의 이야기를 좀 에세이에 머문다는 거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 책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골라보고 그 책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홍보인의 사생활이다. 이건 이러한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출판 편집자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탈탈 털어서 다 알려드렸는데요.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알려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 한번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전까지 우리는 침묵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침묵해야 됐죠. 하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입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음 4강에서 제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쓰는 여행자 정태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